일본어 능력 시험 실전 시뮬레이션 N2. 사,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들 이제 N2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인강을 듣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떠한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자오위 문법 독해 총회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문자오위 파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단 여러분들 중에서 한자 능력이 약하신 분들은 문자오위 파트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독해를 잘 하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에 나오는 이 한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문자오휘만을 위한 공부는 합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 상대방도 잘 모른다. 그래서 그 점수가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같이 올라가고 중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문자오휘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본에 제일 첫 번째가 한자 읽기. 한자 읽기가 5문제. 두 번째는 한자 찾기 문제가 5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란묘기. 공란묘기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란묘기가 아니고, 세 번째에서는 파생어 문제. 파생어 문제가 5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란묘기. 공란묘기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유사어. 유사어 문제가 5문제, 여섯 번째가 어휘의 바른 쓰임. 어휘의 바른 쓰임이 5문제. 총 3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옛날 시험에서는 한자 읽기 문제와 한자 찾기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바뀐 시험에서는 이 한자 읽기나 한자 찾기가 5문제씩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한자 읽기나 한자 찾기는 총 10문제 밖에 되지 않고 문자어휘와 문법이 합쳐서 60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N2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N1까지도 같이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한자 읽기와 한자 찾기를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한자 음독이 2개인 것은 어떻게 나누어주며 한자 찾기 할 때 부수를 보고 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자 읽기와 한자 찾기에 대해서는 본 강의와 연습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비중, 별도의 교재 필요 없고 본 강의와 연습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생어. 자, 파생어는 무엇이냐? 일단 능력평가위원회에서는 전미어, 접두어, 그 다음에 복합동사를 예제로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유행한 복합동사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교재에서는 복합동사도 각 회 모의고사마다 2문제씩 있습니다. 왜 어떠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이 파생어는 여러분들이 한자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사원 할 때 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영업권, 공산권 끌 때 권을 묻는 문제. 즉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불규칙, 이럴 때 불을 묻는 문제, 비상식적, 이런 비상적, 비를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말이 성립이 되어서 극히 특수한 경우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특수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여러분들이 한자만 읽을 수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다 출제되었기 때문에, 파생어는 별도의 대비보다는 한자 읽기와 한자 찾기가 잘 되면 파생어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란묘기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공란묘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동사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동사는 N2에서 다루는 동사는 한 400개 가량 됩니다. 이 400개를 다 외우면 공란묘기에서 동사 정말 운 좋으면 한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공란묘기에서 7문제 중에
약 4문제가 한자어 명사가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발명, 발달, 발전, 발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에디슨과 에디슨은 땡큐, 전구를 가로 씻다, 발명을 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한자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 역시 굳이 여러분들이 많은 어휘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동사라든가 알아야 할 부사, 형용사, 형용동사는 본 교재와 연습 문제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재와 연습 문제, 본 강의만으로도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보시지 마시고 이것만 충분히 듣자. 이것만 들으면 된다는 거. 그리고 부사,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을 외워도 시험 문제 안 넣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형용사하고 형용동사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암기를 하자는 거. 여러분들이 공란 외우기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한 분야를 파고다 그만 힘들다라는 거. 아시겠죠? 유사어. 자, 유사어는 예를 들어서 부사 같은 경우 소래호도, 그다지, 아마리 같은 말입니다. 부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 부사와 이 부사의 의미가 같은 걸 고를 수가 있지만 그 외에는 어휘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 문장에서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총 5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어, 동남매우 역시 파트 1, 2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시면 4번, 5번, 3, 4, 5번 저절로 요걸 갖다가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바른 쓰임. 어떤 어휘가 나왔다. 이 어휘가 보기에서 바르게 쓰인 게 무엇인가? 옛날 시험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뉘앙스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바뀐 시험은 커뮤니케이션 능력, 즉 일본이 또 긴가민가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흔히들 알려지가 있는 당연한 것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바른 쓰임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 32문제라고 했죠. 이 32문제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32문제 중에서 한 반타작만 하자. 왜? 문자 어휘는 반타작 정도만. 공부를 잘 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의 차이점은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문자 어휘 파트는 고득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 강연 해보니까. 그래서 문자 어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N2 학생들의 특징, 한자 능력이 부족하다. 이 한자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문자 어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문자 어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너무 문자 어휘에 얽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 어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죠. 하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아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오면서 성취감을 맛봅니다. 그 성취감을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학원 수업에서 문자 어휘와 문법을 학원 수업의 시험 파트에서 시험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십니다. 선생님들이. 잘못된 겁니다. 왜? 시험은 독해청에서 갈리는 거야. 독해청에서. 독해청에서 갈리는데 왜 문자 어휘를 그렇게 가르치느냐. 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성취감을 맛보기 때문에. 본 강의는 여러분들의 일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합격하려고 하면 문자어휘 중요하다. 하지만은 독해청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자어휘를 해야 되지 문자어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한 아무리 고득점 받아도 별 차이가 없는 거. 과락만 면하면 됩니다. 반타작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N2에서 문자어휘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청독해를 위한 문자어휘지 문자어휘를 위한 문자어휘를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과 나중에 본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